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38강하고 38-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 6단원의 마지막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에 대해서 수행평가 내용 네이버 폼으로 다 완성해서 제출하셨죠? 자, 이번 주까지입니다. 자, 금요일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 제출하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39강인데요. 7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계사 부분이죠. 7단원. 자, 통일 제국의 등장.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중국의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과 한 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은 200쪽에서부터 203쪽까지 하겠습니다. 자, 7단원, 통일 제국의 등장. 1.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진과 그 뒤를 이은 한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0쪽. 1.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 완전 혼란한 시대입니다. 자,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언제나 그러면 자, 중국 제초에 주나라가 있었잖아요. 주나라 때는 뭐가 있었냐? 봉건제가 실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황실이 외부 세력에서 약화되면서 주의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이야기인데요. 자, 시기 기원전 8세기 초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즉 221년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죠.까지 약 550년간의 혼란기와 분열기를 가리켜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2. 정치적 혼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춘추와 전국으로. 자, 주왕실 약화로 인하여 지방 제후들의 독립과 세력 다툼이 시작한다. 이것을 춘추시대라고 했고요. 춘추시대를 좀 넘어가면서 이제 봉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각 제후들이 이제 어째요? 스스로가 자기 지역을 왕으로 칭하고 주변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 이걸 전국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다. 즉 다시 말하면 주나라의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뭐다?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하게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걸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누구다? 이제 진, 그 다음에 진나라 뒤에서 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경제의 변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고 이 시기 때 소를 이용한 농사로 산업진다. 소를 이용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경이라 그러죠. 우경. 소를 이용한 농사, 우경. 우경 하면 여러분들 좀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나라 언제 때? 여러분들 신라 시대 때. 신라 설명하면서 제가 말했죠. 지중왕 때. 신라 지중왕 때 최초로 무엇을? 소를 이용한 농사, 우경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예. 그 다음, 상공업을 발달하게 되고요. 시장과 도시 발달이 생기고, 청동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01쪽. 여러분들 교과서 201쪽에 한번 봐보시면은, 자, 제자백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제자백가. 이 제자백가의 출연은 뭔 말이냐면은, 자, 춘추시대에 이어서 이제 전국시대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칼잡이들, 무라고 합시다. 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잖아요. 힘, 물리적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만 가지고 나라가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필요하죠.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브레인이죠. 머리. 브레인. 자, 그래서 우리 고려 말 혼란기에 무너지고 조선을 건국할 때도 어쨌어요? 문무가 겸비되었죠. 바로 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정도전. 삼봉 정도전. 무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흥무이세력이 뭐였죠? 이성계. 그래서 문무가 결합해서 새로운 건국했처럼 이 춘추 전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칼잡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브레인을 찾는 붙잡이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는 것. 문과 무가 합쳐지는 것. 그래서 이 정책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다. 자, 배경.
세력 다툼 과정에서 제후들이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자, 제후들이 힘을 가지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데 이때 즉 이 제후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요? 힘이라고 가지는 무라고 할 수 있죠. 무 군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유능한 인재를 했다 등용한다. 무엇을? 학자들, 정치가들, 문을. 그래서 여러 사상이 등장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사상이 있습니다. 자, 유가로는 사상가가 누구냐? 공자와 맹자. 공자, 맹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죠. 뭐요? 고려 때 안양에 의해서 최초로 중국에 성리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대를 배우고 결국 조선 건국 이전에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는 거. 그렇죠? 인과 예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과 예를 중시하니까 뭐가요? 충을 강조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 말이랄 때는 임금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런 이것하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급진 세력파는 안 된다. 왕도 바꾸고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충을 중요. 그래서 조선 때 같으면은 임금이 개판이 얻었죠. 임금의 말에 따라야 되는 이게 어쩌면 장점도 같지만은 성리학 기반의 나라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잘했을 경우는 장점이지만 왕이랑 개판이었을 때는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도가사상가는 노자나 장자 이 사람들은 뭐냐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 예말하는 것 하나 이건 인위적인 방법이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만이 되어서 인위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하는 것. 즉 한마디로 뭐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의 법칙을 순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가사상이죠. 그 다음 법가는 한비자나 상황이 사상가가 있고요. 엄격한 법의 적용을 강조했다. 다 필요 없다. 강하게 법으로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법가사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법가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했죠. 다음 묵가사상은 묵자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묵가도 말하면은 인과 예를 중시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자기 가족이랄지 뭐랄지 하나의 차별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 아는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는데 남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 자, 성경에서 말하면은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차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걸 주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201쪽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201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봤습니다. 자, 제자백가의 가상 토론에서 4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인과 예밖에 없습니다. 임금에게 충성과 충이 나오죠. 부모에게 유효한 충요. 형제끼리 우애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무슨 사상? 유가사상. 유가사상이라 했죠? 유가사상. 자, 사상가로서는 누가 있었어요? 공자와 맹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 봅시다. 나. 인과 예 중요하죠. 이건 그러나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원리도 도에 맞지 않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였어요? 무슨 사상? 도가사상이라 했죠. 여기에는 누구?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인과 예는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즉 아가페적인 사랑. 이걸 주장한 게 바로 뭐였죠? 다를 주장한 사람? 묵가였잖아요. 묵가사상. 사상가로서는 묵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았나? 이건 뭐 바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인지 법가사상입니다.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안과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라의 주장 각각 어느 학파에 속하는지 말해보자. 내가 춘추전 위주였다면 가라는 어느 절을 해보자 보겠습니다. 자, 가라의 주장들은 각각 어느 학파에서 말하는 앞에서 이미 다 했네요. 가는 뭐였어요? 유가, 공자와 맹자고죠. 나는 뭐요? 도가, 노자와 장자였죠.
그 다음에 다는 뭐였어? 묵가, 묵자. 한번 적어볼까요? 사상가는 공자, 맹자. 그리고 뭘 중시한다고요? 인과 애를 중시하면서 충과 효를 강조했다 했죠? 자, 도가사상은 누구였어요? 사상가로서 노자와 장자였고,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 자연의 순리에 따르자는 거였죠. 그다음에 묵가 사상으로서는 묵자가 있었고, 묵가 사상은 어땠어요? 인과 예로서는 차별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한 거죠. 그다음에 라는 법가죠. 법가는 상안과 한비자가 주장했는데 이건 뭐야? 강력한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뒤에서도 좀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다음 2번. 만일에 여러분들의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였다면 가, 나, 다, 라 가운데 어느 것을 주장했겠냐? 지금 뭐였어요? 유가, 도가, 묵가, 법가에서 여러분들 뭘 주장했냐? 예를 들어서 혼란한 시기이므로 법가를 채택하여 엄격한 법을 통해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 다른 국가를 병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에 맞으면 이렇게 해보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자는 묵가의 사상을 통해 전쟁을 부정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걸 찾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건 뭐 있어요? 유가와 도가가 빠져있죠. 자, 여러분들도 법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묵가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가와 뭐이다? 인과 예를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충과 요 이것을 이념으로 하는 나라가 진짜다라고 하면 유가를 쓰고, 도가 이거 아니다. 사람에는 한계가 있다. 인위적이.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맞게 그럼 해야 된다. 도가사상. 여러분들 생각을 써보십시오. 네. 다음 202쪽. 202쪽. 자, 2번. 진나라. 자, 춘추 전국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라겠죠? 바로 처음 황제, 왕에서 시황제, 시작은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할 때. 그 최초로 황제라는 용어를 쓰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루다. 202쪽. 자, 진나라의 중국 통일,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주고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언제? 기원전 221년. 즉 BC 8세기부터, 그러니까 800년대부터 해서 221년까지 약 한 550여 년간 혼란한 틈을 춘추 전국시대라 하겠죠? 자, 그걸 벗어나서 통일한 겁니다. 8세기 이전에는 이제 무슨 일이었고요?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이룩된 나라였고요. 그 다음 2번. 시황제의 통일정책 보겠습니다. 진시황. 황제 지배체제를 강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주나라 시대를 뭐든 다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 다음 2번. 강력한 중앙집권에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군현제라는 것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자, 여러 지역을 각 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어째 현을 두어서, 군 밑에 현을 두어서, 군현에 바로 누구를? 지방관을 파견한 거예요. 중앙에서. 지방관을 직접 파견해서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현제 실시한 것은 뭔 말이에요? 중앙집권제입니다. 중앙집권제가요. 왕이 그래서 전국의 관리들을 자기가 파견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군현제 실시. 그 다음 법가사상을 해서 법가사상을 강화하죠. 그러면서 진시황 때는 유가사상을 탄압하면서 분서경위로 되나. 분서라는 것은 자 유학서적이랄지 기타 필요한 의학이랄지 뭐 몇 개 서적을 빼놓고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워버리는 걸 분서라고 합니다. 갱유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 사상에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 산 사람들을 생매장시키는 걸 갱유라고 그래요. 분서갱유.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걸 단행합니다. 그 다음 화폐 도량형을 통일. 자, 춘추 전국시대 했으니까 각 지역마다 어쩌고서 전부가 막 화폐가 다르고 질량을 다룬 단위가 다른 얼마나 올라가겠어. 그런데 이것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문자도 다른 것을 통일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문자 통일에서 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규모 공사를 추진, 만리장성을 추진한 북쪽의 흉노적 진입 방어기 위해서 결국
이 무리한 요것 때문에 망하게 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중국이 지금 오늘날 이름이 뭐가 됐어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됐어요? 영어로 보면 차이나죠? 이 차이나에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친한 것처럼 이 진나라 됐던 거 용어가 돼서 자, 중국의 공식명이 차이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그걸 언제 했어요? 고려 때 그랬잖아요. 꼬레. 아랍 상인들이 교육하면서 고려를 했다, 꼬레. 그것이 돼갖고 쓰였던 것이 이제 K로면서 코리아 한 것처럼. 여기도 뭐예요? 찐 했다가 차이나. 이영탁이 노래 찐이야. 뭐 찐도 있지만 알았죠? 진짜 찐. 다음 3번 진의 멸망, 가혹한 통치. 법가사정으로 너무 강력히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면 반발도 많죠. 그 다음에 대규모 토목권 사건 말했죠. 이런 것들. 만리장성 축절할지, 그 다음에 양쯔강변에 막 댐 건설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민봉기로 인해서 진승5강이 나눠서 결국 멸망합니다. 221년 해갖고 206년까지 망해봅니다. BC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 그러죠. 약 몇 년 만에. 진나라 시황제는 15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음 강의 40강에서 얘기했고요. 자, 분서갱유 여러분들 202쪽에 한번 봐보면 분서갱유는 뭐냐? 분서와 갱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의학, 복술, 농업, 임업 등에 관계된 책을 제외하고는 이런 책을 빼고는 올라오면 사상이랄지 뭐랄지 다 있는 것. 그 외에 모두 불태운다. 분서. 책을 다 불태웠어. 그래서 유학서적이라 저런 거 다 불태운 분서. 이러한 명령에 거역하고 황제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법을 어긴 460년 땅에 묻으면 생매장 죽이거나 이를 천하에 알린다. 갱유. 죽이거나 아니면 생매장시켜. 갱유. 그래서 분서갱유라 했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시황제가 분서갱유를 탄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나오죠? 자, 통일에 성공한 시황제는 법과 사상을 토대로 째요. 사상을 통일하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탄핵해 다른 사상을 탄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역하는 자 없이 모든 것이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옳지 못할 뿐만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어째요? 15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선 나라가 뭐이다? 한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나 짧은 15년이지만 진시 황제의 통일 정책에서 업적은 그죠. 자, 중국 최초의 통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황제 지배체제 황제. 황제라는 직원을 처음 사용하고 스스로 짐이라고 불렀으며 황제의 상징으로 옥새를 사용하였다. 임금의 도장을 옥새라 그러죠. 중앙집권제도 마련.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채택하여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 바로 현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나라의 때는 뭐였어요? 봉건제. 중앙에서 다 못 다스리니까 어째요? 지방에 제후들을 두고 지방의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죠. 그 대신에 지방 제후들은 중앙 왕에게 어쨌어요? 군역과 무엇을 세금을 바치면서. 근데 나중에 왕실에 약화가 되자 지방 제후들이 스스로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로 나타난 것이 뭐라 했어요? 춘추 전국시대라 했잖아요. 봉건제 했던 걸 진나라의 뜻은 뭘로요? 군현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요건 봉건제는 어떠면 지방 분권제라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중앙 집권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경제적 통일. 각국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했던 화폐와 그다음에 질량 단위 도량형을 통일하고 전국 각지에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수레바퀴 폭까지도 통일했습니다. 자, 봅시다. 문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썼던 것을. 그래서 문자를 통일. 그다음 화폐도 있어요. 막 명도전 쓰고 보호전 쓰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일을 하나로. 그 다음 무게추를 다닌 것도 다 달랐다 이 말이에요. 도량형 통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시황제의 통일 정책이 중국 사람들의 정치, 경제,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토론해 보자. 정치적으로 어쨌어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균현제를 실시로서 중앙집권체제라겠죠. 확립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도로 건설, 그 다음에 경제적 통일을 이루가여 상업 발달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진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는 각각 다른 문자를 통일하는 등 같은 나라 사람에게 동질감이 생기나 시작했고 이후 한자 형성 등
중국 문화의 기반에 기초하겠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찐에서 차이나 중국이 됐고 오늘날 한자가 쓰게 됐다. 이런 기여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206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실은 다음 40강 한까지 하고 다 풀겠지만은 오늘 전반부까지는 내용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춘추 전국시대에는 뭐가 발달했다라고 말했죠? 무슨 농기구? 예. 철제 농기구가 발달했죠. 철제 농기구가 또 뭐예요? 소를 이용한 우경 농업을 시작해서 생산이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화폐도 사용하고 등등. 2번. 진의 시황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하게 해서 무엇을 실시했다? 군 현제죠. 중앙 집권 군현제 실시했다. 그 다음 3번. 한무제는 답은 이제 장건이고 그러지만은 자, 이 세 개는 다음 강의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옳은 내용은 0표 틀린 놈은 X표 하시오 그랬네요. 1번. 춘추 시대의 제후들은 주 왕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지금 얼핏 보면 막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자, 제후들은 주 왕실을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했다 그러면 그건 춘추 시대가 아니고 뭐요? 뒤를 전국시대. 전국시대 때 일이에요. 그러면 춘추 시대 때는 말한다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춘추 시대 때는 지방 제후들이 어째서 지방 제후들이었죠. 독립과 세력 다툼하는 것이 전국시대라겠죠? 아니,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각 제후들이었어요. 주 왕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정했다. 그래서 그건 춘추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D를 이은 들르고 X고. 2번. 제자백가 중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학파는 유가 아니죠? 유가는 인과애를 중시하고 충효를 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한 것은 뭐였어요? 묵가였죠. 묵자가 주장한. 그래서 틀렸죠? 묵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자백가 중에서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한 학파는 도가이다. 자연 그대로. 맞네요. 그렇죠? 도가.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던 맞네요. 그 다음 4번. 진시황제는 육아사상을 바탕으로 육아사상을 탄압했죠? 육아사상이 아니라 뭐였어요? 강력한 법가사상으로. 시황제는 육아사상을 탄압했던 결과가 뭐였어요? 분석행위했다 했잖아요. 책을 태워버리고 사상을 거역한 자를 죽이거나 막 생매장시킨 거. 분석행위. 틀렸습니다. 5번은 한나라 때 해석했는데 여기까지 풀어봐보세요. 한무제는 소금과 철의 전멸을 실시했다. 맞습니다. 자, 5번. 여기도 한번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건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기. 반고의 뭐예요? 한서. 역사책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한대의 제지서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죠. 채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거야. 자, 이거에 관한 내용은 다시 또 40강 한나라까지 하고도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는데요. 자, 전 38강 38-1강에서 안내했다시피 자, 저기 뭐죠? 세도정치 가는 거 네이버 폼으로 지금 당장 보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행평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제 40강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